네, 반갑습니다. 훈혈대의 훈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교통사고 났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릴까 하는데요. 아마 일반 분들은 교통사고가 난 경험도 분명히 없을 거고,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났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달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11월 달에 교통사고 나기 전에 예전에도 한번 교통사고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났던 경험들을 토대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손해사정사들이나 아니면 보험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올린 것들을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면서 제가 익혔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차량이 저를 박았습니다. 이제 카니발 차량, 렌트카였는데 카니발 차량이 저를 뒤에서 받았고요. 이제 뒤 트렁크까지 들릴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추돌이 있었습니다. 뒤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젊으신 분이었는데 핸드폰을 보다가 미처 제가 정지한 걸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이제 교통사고 난 경우인데, 아마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나도 내 보험사를 불러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보험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상대방에서 보험사를 부르게 되어 있고요. 상대방 차량이 혹시라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라면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면 상대방에서 보험을 부를 겁니다. 보험을 불렀을 때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는데요. 대인과 대물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먼저 대물이라 하면 우리 차량이 파손된 거를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수리에 관련된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대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접수 번호를 받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사고 접수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네, 사고 접수 번호가 왜 중요하냐? 이제 공업사에다 차량을 맡길 때 사고 접수 번호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별도로 비용 청구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일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먼저 청구하기 전에 내 개인 돈으로 비용을 다 지불하고 나서 나중에 영수 청구를 해서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고차 경우에는 그냥 사고 접수 번호만 알려주면은 별도의 비용 없이 수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보험사에서 저희가 아는 공업사로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 아는 지인분에게 맡기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인 번호를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대인 대물 사고 접수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대인 번호까지 받아야 됩니다. 대인 번호를 받을 때는 제 핸드폰 번호를 사고를 내신 분한테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 접수 번호 몇 번입니다 라고 해서 문자가 오는데, 이 번호를 받고 나서 처리를 완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대인을 사고 접수하지 않아서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다치거나 한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의 판단은 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분한테 대인 대물 접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사고를 끝내야지, 그냥 그 전에 미리 끝내게 되면은 또 대인 접수해 주세요, 대인 접수가 왜 안 됐죠, 일단 제 돈으로 처리해야 돼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엄청 불편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는 대인 대물에 관련된 사고 접수 번호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접수 번호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 상대방 보험사와 통화를 계속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사고 부분을 다 정리를 할 때 간혹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레카 차량이 옵니다. 레카 차량이 오는데, 레카 차량 분이 오셔서 이제 그냥 고리를 걸려고 하거나 레카를 그냥 차량을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절대로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동의 안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명함을 건네줍니다. 명함을 건네주는데, 명함을 받는 것 자체가 동의를 했다라고 오해를 하시고, 그리고 신고를 했을 때 내가 준 명함이 있지 않냐, 명함을 줬을 때 내가 받지 않았냐, 동의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동의하지 마시고 명함을 받지 마시고, 일단은 핸드폰을 켜셔서 동영상을 켜시고, 이제 내 차량을 레카에를 걸어서 이동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라고 정정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이제 보험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엔 이제 가서 사고 접수 번호를 이야기해 주시면 병원에 입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입원했을 때는 휴업 손해비라고 해서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나 아니면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비용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험업계에서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뭐 휴업 손해비, 그리고 위자료, 추후 통원 치료비, 향후 치료비 관련된 부분들을 비용들을 측정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렌트카 공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렌트카 공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자료 15만원에서 20만원, 통원 치료비 1일당 8,000원, 그리고 입원했을 때 입원을 만약에 하신 분들은 입원 당시에 휴업 손해비가 85% 정도로 금액이 측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렌트카에서 사고 난 뭐 택시나 버스 렌트카 공제 조합에서 사고가 나신 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고요. 일반 보험사에서 사고가 나신 분들은 꼭 원만하게 합의하셔서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절대 섣불리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근육이 놀라서, 저 같은 경우에도 허리가 이제 굉장히 아프고 목이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사고 났을 때는 놀라서 이게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잘 몰라요. 근데 2일, 3일이 지나고 나서 아픈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당시 옆에 계셨던 분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치료를 받고 난 뒤에, 그리고 합의를 할 때도 추후에 향후 치료비까지 다 계산을 하셔서 충분히 치료를 다 받고 나셔서 합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합의부터 하시는 분들은 이 금액을 내가 받아도 충분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합의를 하고 나서 다시 합의를 하려고 하면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한번 합의가 하고 나면은 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렌트카 공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치료를 받고 나서 나중에 합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사고가 났을 때는 대인 대물번호를 꼭 받으셔서 사고를 원만하게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합의할 때도 충분히 치료를 받고 나서 합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분명히 처음 사고 나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실 텐데 놀라지 마시고, 대인 대물번호 그리고 레카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비용이나 나중에 추후에 합의 비용까지도 잘 계산하셔서 원만하게 합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들과 좋은 소식들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